내년 코스피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을 보게 되면 4,900포인트에서 한 5,5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은 사실 명백한 강세장의 어떤 연장선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중요한 건 강세장이 전개가 되면 어느 종목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떤 거가 될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관심 두실 섹터는 단연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전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 레벨업을 실현했었던 코스피가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들어오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AI 버블 논쟁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한 달 넘도록 상당히 조정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확실한 어떤 주도 섹터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부양 의지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만큼 폭발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변동성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현재는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섹터 쪽에서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성장 동력은 좀 유효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 내년 코스피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을 보게 되면 4,900포인트에서 한 5,5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현재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26년에 한국 경제가요, 2025년보다는 나은 성장세를 보일 거지만 대외 여건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전개가 돼서 그로 인한 하방 위험이 잠재적으로 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구조조정이 아직 다 안 끝났고 거기에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내수 시장의 어떤 회복,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정책 효과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사안이고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있지만요. 미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하폭이 완전히 현재는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같은 부분들은 계속 될 거니까 자산 가격 랠리를 뒷받침하는 어떤 강력한 90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2026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사이클 변화가 그러니까 종료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2026년 상반기 전략은 유동성 장세를 활용한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어떤 제약 속에서 최대 현재로서는 두 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잖아요.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녹화하는 날이 12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동안에 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 데이터 발표가 좀 늦어진 게 어제 한꺼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데이터는 별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또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녹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벌써 1번 정도 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과 연준 간의 어떤 그 괴리는 좀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요. 재정 확대라든지 점진적인 어떤 통화 완화 기조를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금리를 통해서 명시를 좀 하고 있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라든지 금융의 불균형,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같은 제약적인 요인들, 또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폭등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난항은 좀 예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 1,48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2026년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한 1,350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기존의 이제 갈등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국내의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강화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부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정치 관계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변수 함께 고려하면서 투자 결정 내리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으로 투자 심리는 점차 이제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묻지마 투자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스토리를 겸비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고요. 특히 이제 AI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 로봇, 바이오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준이 올해 3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연준이 이번 12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현재 한 4.75% 정도 됐거든요. 올해 7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이제 벌써 3번째 인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번째 인하를 하게 된 사실 이 행간에 숨겨진 연준의 진짜 속내를 좀 읽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하의 핵심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마침내 경기 방어로 전환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인정하는 첫 번째 신호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번의 금리 인하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겨우 잡히는 걸 확인하고 마지못해 내린 어떻게 보면 보험성 인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험성 인하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발언을 보게 되면 과도한 긴축기 고용시장과 선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수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괴물은 좀 잡혔다. 그동안 매를 너무 세게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는 경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 금리정책 방향성과 인하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6년 최소 한 번에서 최대한 3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준 안에서도 2026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이제 점도표상에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2026년에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이 단순히 일시적인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중립금리 수준을 찾아가는 어떤 그 과정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은 점진적으로 경기 둔화 속도하고 또는 물가 안정 어떤 지속 여부에 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연준은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뱉어준다고 하면 연준은 섣부른 인하가 아니라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우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겠죠. 거기에 연준이 명확한 인하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영란은행 같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2026년에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가 되면 전 세계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강력한 어떤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하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이라든지 또는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성장주들이 가장 크게 이제 환호를 할 거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할 때 적용률 굉장히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라든지 생산 늘릴 수 있게 될 거고, 가계 역시 대출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확대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 쪽으로 어떤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을 야기를 해서 신흥국 증시, 더더군다나 한국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질 수 있겠다. 이번 그 세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굉장히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경기 둔화 가능성 또는 연준의 시장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견해차 같은 부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주시해서 바라봐야 되는 숙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1월 증시 급락을 비롯한 코스피 조정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난 11월부터 지금 12월, 오늘이 12월 17일인데요. 녹화 날이. 한 1개월 보름 정도 우리 코스피 시장이 정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선을 돌파했는데 3,800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우리 코스피 증시가 한 4,000 조금 넘었거든요. 이런 조정이 계속 찾아오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복합적인 요인 첫 번째는 외국인 자본의 어떤 대규모 유출 같습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11월 한 달 동안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얼만큼 팔았냐면 약 한 13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거든요. 달러로 치면 한 90억 달러가 넘게 팔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한 4%가량 폭락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한 2조 8천 정도 넘게 매도 폭탄을 쏟아냈으니까요.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부분인데요. AI에 대한 리스크 또는 그로 인한 기술주의 하락인 것 같아요. 11월, 12월 이렇게 오면서 가장 많은 얘기가 돌았었던 건 아무래도 AI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셨거든요. 그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AMD, 팔란티어 같은 기술주들이 급락을 보였죠. 거기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잖아요. 이것도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지금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함께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 같아요. 11월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도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인데 오늘 환율 보니까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8개월 만에 정말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으니까요.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계속 내놓고 있고, FOMC를 둘러싼 어떤 정책 불확실성 계속 커지고 있고,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기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기 둔화 우려.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또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고,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누적이 돼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피로도가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몇 가지 앞으로의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1월 급락, 12월의 조정 뭐 이렇게 시장 단기적인 과민 반응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신중론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타났었던 어떤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AI 버블 우려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요.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는 AI 인프라 투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 굉장히 견조하고요. AI 인프라 투자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2026년 상반기 초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이 반등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눌림에 매수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미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 신호인 것 같아요. 비록 이제 11월 달에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전환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됐었던 고용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망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크게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어떤 재유입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유출됐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의 안정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건데 기업의 실적 개선은 지금 4분기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 빠르게 유입되겠죠. 거기에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출 회복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수출 기업들의 회복 가시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 자금 매도됐었던 자금들이 진정되고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어떤 수요 회복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가셔야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가장 강력한 반등 트리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또 정부의 어떤 시장 부양 의지라든지 환율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도 분명 필요한데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 회복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 부양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해왔고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은 회복이 분명히 될 거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들은 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되는 부분들을 멈출 거고 그러면 다시 국내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추세는 우리 시장에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같은 어떤 국제적인 리스크들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조정은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2월 이후에 또는 내년 2026년 상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과도하게 지금은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단기 변동성을 감내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진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그런 기회로 이번 12월 달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6년은 사실 그 명백한 강세장의 어떤 연장선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강세장이 전개가 되면 어느 종목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떤 거가 될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관심 두실 섹터는 단연 뭐 에너지 섹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4년, 2025년 엔비디아, HBM 시대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그 칩들을 돌려야 되는 전기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MR 기업들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또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인구 50만이 쓰고 있는 전력을 동시에 먹는 그런 양을 AI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다라고 하죠. 제가 그 50만이라고 하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현재 용산구의 인구가 지금 20만이거든요. 근데 용산구의 인구가 20만인데 용산구의 인구의 2.5배 되는 그러한 크기의 어떤 도시의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가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전기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뭐 태양광, 풍력 이걸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결국 원전과 이를 실어 나르는 어떤 전력망이 필수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슈퍼 사이클은 이제 좀 시작점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기기가 50년이 넘는 기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전력망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력센터,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익을 또는 수주를 많이 따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요. 2026년 내내 지금 실적으로 찍힐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 파운드리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뉴스케어 파워 같은 글로벌 SMR 프로젝트들이 2026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관심권에 두실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또 로봇 섹터 이렇게 하시겠지만 2025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된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은 로봇이 이제는 신기한 볼거리에서 돈을 버는 일꾼으로 바뀌는 해가 2026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요. 뭐 인건비 상승, 인구 절벽 거스를 수 없는 파도잖아요. 삼성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로봇 없이 공장 못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성형 AI가 로봇의 두뇌에 탑재되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어떤 레벨 형태에 대한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국내 대기업들이 M&A 총알을 장전하고 로봇 기업들 사냥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본격적인 사냥은 2026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 대장이 될 만한 종목, 로봇주 하면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꾸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SPG 같은 이런 종목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꽂혀져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양산한 로봇 출시가 가시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전개가 되겠죠. SPG 같은 경우에 로봇의 관절인 이 감속기, 국산화 대장 기업입니다. 로봇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부품주는 무조건 가겠죠. 세 번째 관심권에 두실 섹터는 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대한민국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하게 안 갔습니다. 예, 바이오가 2025년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꿈틀대기는 시작했지만 2026년에 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 아닌가 싶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안정이 되면 자금 숨통이 좀 트일 거고 결정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생물보안법 여기 생물보안법은 사실 대한민국에겐 기회죠. 중국 바이오 기업들 배제하면서 그 물량 고스란히 대한민국 기업들이 꽂을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유도 미사일 ADC거든요. 이 기술이 아마 2026년에는 임상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가캠바이오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죠. 5공장, 6공장 돌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퀀텀 점프하고 있고 주가는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우상향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ADC, ADC의 어떤 신화 기업이라고 하는 리가캠바이오,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 서 있습니다. 사가려고요. 이렇게 위에서 제시한 어떤 세 가지의 종목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보일 때마다 2번 내지는 뭐 3번 이렇게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2026년은 실적 장세의 어떤 확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보는 긴 호흡으로 투자해서 시장 주도주의 상승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